새벽 5시 인천 조선소의 사이렌이 울리면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박성호는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확한 발걸음으로 작업장으로 향했다. 37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강철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누구보다 믿음직했다. 동료들은 그를 인천 조선소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렀다. 설계도 한 장만 봐도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예측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기술자였다. 성우 씨, 이번 프로젝트도 당신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후배 기술자들이 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성우의 마음 한편에는 쓸쓸함이 있었다. 몇 달 후면 정년퇴직이었다. 젊은 기술자들이 컴퓨터로 설계를 하는 시대에 그의 손기술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퇴근길, 성우는 습관처럼 아내 이정희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들렀다. 정인의 김밥 천국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59세의 정인은 10년째 변함없이 김밥을 말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예술이었다. 단무지 한 조각, 우엉 한 줄기까지도 정확히 같은 양으로 넣어 만드는 김밥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오늘 매출은 어때? 성호가 앞치마를 두른 아내에게 물었다. 그럭저럭이지. 요즘 대형 마트에서 김밥도 파니까 예전만 못해.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성우는 그녀의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최근 몇 달간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었다. 바로 아들 박진우였다. 28세의 진우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나 야구에 열중할 때 진우는 아버지가 사준 중고 컴퓨터 앞에서 밤새도록 키보드를 두드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게임에 빠진 줄 알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전국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후로는 부모의 생각이 달라졌다. 이 아이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정희가 상장을 들고 눈물을 글썽였던 그날이 어제 일 같았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진우의 실력은 계속 늘었다. 각종 프로그래밍 대회를 휩쓸었고 대학 진학 때는 큐기자 전형으로 서울의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최우등으로 졸업한 진우에게 마침내 꿈에 그리던 기회가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인턴 제안이 들어왔어요. 인공지능 분야예요.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예요. 성호와 정희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정착 비용으로 8억 정도 필요해요. 집 보증금, 생활비, 그리고 개발 장비들까지. 진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몇 배로 보답할게요. 8억이라는 숫자에 성우는 숨이 막혔다. 37년간 모아온 퇴직금이 6억, 정희의 분식집을 팔면 1억 정도.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그 큰 돈을 쓴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거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진우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실리콘밸리에서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창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날 밤 부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나이에 그 큰 돈을. 성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거야. 지금까지 이 아이 뒷바라지 하려고 살아온 거 아니야? 우리가 못 이룬 꿈을 이 아이가 대신 이뤄주는 거야. 정희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만약에 만약은 없어. 이 아이를 믿어보자. 우리가 누구보다 잘 키웠잖아. 결국 부부는 결심을 굳혔다. 정희가 20년간
정성을 쏟아 운영해온 분식집을 정리하고 성호의 퇴직금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받아 8억 원을 마련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성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 출국 전날 밤, 가족 3명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진우는 부모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드릴게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몸만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인천공항에서 진우를 배웅하는 날, 정희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다녀와라, 아들아. 엄마, 아빠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걱정 마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성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모든 희망이 저 하늘 너머로 떠나가고 있었다. 공항을 나서며 성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우야, 아버지가 3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내게 맡겼다. 부디 성공하길 바란다. 진우가 떠난 지 일주일 후, 첫 번째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배경으로는 현대적인 사무실이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 정말 대단해요. 회사 사무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못지않게 멋져요. 구글 출신 개발자들이 즐비하고 제가 참여하게 될 프로젝트는 타세대 인공지능 관련인데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매일 새벽까지 코딩을 하고 있다며 동료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팀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벌써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주셨어요. 다른 인턴들보다 훨씬 빨리 인정받고 있어요. 정희는 화면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하고 있구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몸이 가장 중요해. 네, 회사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헬스장도 있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통화를 끝낸 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아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그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성호는 정년퇴직과 함께 37년간 받아오던 월급이 끊겼다. 매월 400만 원씩 들어오던 수입이 사라지자 집안 경제는 급격히 어려워졌다. 정희 역시 분식집을 정리하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원이 사라졌다. 현재 집안의 유일한 수입은 예금, 이자와 정희가 임시로 구한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뿐이었다. 하지만 매달 대출 이자만 200만 원이 나가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적자가 불가피했다. 여보, 전기료부터 줄여야겠어요. 성호가 중얼거리며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등과 에어컨을 껐다. 7월의 무더위였지만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선풍기만 틀고 버텼다.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진우가 자리를 잡을 거예요. 정희는 남편의 어깃장을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그녀 역시 밤마다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다. 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매월 부족분이 생겼다. 한 달이 지났다. 진우의 두 번째 영상통화에서는 더욱 신나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팀에서 채택됐어요. 팀장님이 저를 정식 프로젝트 멤버로 승격시켜 주셨어요. 다른 인턴들은 아직 보조 업무만 하고 있는데 저만 특별 대우받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아들.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곧 정식 직원으로 전환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봉도 받고 스톡 옵션도 받을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상장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2달이 지났다. 성호의 표정에는 점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저축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고 정희는 마트 아르바이트 외에도 새벽 시간대,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해야 했다. 59세의 몸으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것은 힘겨웠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발이 퉁퉁 부어서 집에 돌아왔다. 괜찮아? 성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그래요.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성호는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기 힘들었다. 37년간 조선소에서 일하면서도 아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킨 적이 없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진우가 성공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희생이 다 무의미해져요. 정희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미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다는 심정이었다. 세 번째 영상통화에서 진우는 여전히 희망찬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팀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형 투자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몇 달 후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성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스톡 옵션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부모는 아들의 말에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계속 어려웠다. 네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성호도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62세의 나이에 정규직은 불가능했고 결국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나갔다. 젊은 인부들 사이에서 나이를 속이고 일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것이 부부가 서로에게 건네는 유일한 위로였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세 달째가 되던 어느 저녁,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고 화면 속 얼굴도 어두웠다. 아버지, 사실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성호는 불길한 예감에 몸이 굳었다. 옆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정희의 손도 멈췄다. 무슨 일이니?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에서 갑자기 새로운 개발 장비를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최신형 워크스테이션인데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요.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정말 급해요. 이 장비 없으면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진우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평소의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달리 초조해 보였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성호가 망설이며 물었다. 현재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500만 원도 부담스러웠다. 아버지, 제발요.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팀장님이 저에게만 특별히 기회를 주신 건데.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성호는 마음이 흔들렸다. 지금까지 8억이나 투자했는데 500만 원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날 밤 성호는 마지막 남은 정기예금 1,000만 원을 해약했다. 이제 정말 비상금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음날 새벽 정희는 마트 일 대신 24시간 편의점의 야간 계산원 자리를 구했다. 시급은 조금 높았지만 밤새 일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었다. 한 달 후 또다시 진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어요. 인공지능 분야의 차세대 기술인데 지금 투자하면 몇 년 후에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대요. 얼마나 필요한데?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000만 원만 보내주시면 돼요. 이건 정말 확실한 투자예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성호도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 진우야, 아버지도 한계가 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지금 생활하기도 빠듯해. 아버지, 제발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물어요.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성공하면 그동안 투자해주신 돈 몇 배로 갚을게요. 그때 정희가 남편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여보,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잖아요. 이 아이가 거짓말할 리 없어요. 지금까지 다 진실이었잖아요. 하지만 여보, 이 아이 말을 들어보세요.
확실한 투자라고 하잖아요. 결국 성호는 오랜 친구에게 머리를 숙이고 1,000만 원을 빌렸다. 평생 남에게 돈을 빌려본 적 없던 그에게는 굴욕적인 일이었다. 성호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큰 돈이 왜 필요해?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들 일 때문에.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돈을 송금한 후 성우는 진우에게 영수증이나 투자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아버지, 서류들은 좀 복잡해서요.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2달이 더 지났다. 진우로부터의 요구는 더욱 빈번해졌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200만 원.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비로 100만 원. 갑작스럽게 아프다며 병원비 300만 원. 매번 긴급하다고 재촉했고 부모는 그때마다 궁여지책으로 돈을 마련했다. 정희는 편의점 야간 근무 외에도 새벽 시간대 사무실 청소까지 시작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청소를 하고 잠깐 집에서 쉰 후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다. 하루에 겨우 서너 시간 잠을 자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성우 역시 건설 현장에서 더 힘든 일을 맡아야 했다. 62세의 몸으로 20kg 시멘트 포대를 지고 5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지옥과 같았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도 참아야 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생계가 막막했다. 어느 날 저녁 2사람은 서로의 지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정희 얼굴은 피로에 찌들어 있었고 성우의 손은 상처투성이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조금만 더. 진우가 성공하면 다 끝날 거예요.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헛수고가 돼요. 하지만 성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진우가 보내달라고 한 영수증들은 항상 늦었고 가끔은 아예 오지 않았다. 그리고 매번 요구하는 돈의 액수와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혹시 성우가 중얼거렸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1년하고도 2달이 지난 어느 날 성우는 건설 현장에서 예전 조선소 동료 김철수를 우연히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도 잠시 철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성호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냥 그렇지 뭐. 퇴직하고 나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 근데 너희 아들 말인데 철수는 말을 주저했다. 성우의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우리 진우가 왜? 무슨 일이야? 미안하다만 내가 아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일하거든. 그런데 내 아들 이름이 회사 직원 명단에서 벌써 8개월 전에 사라졌다더라. 그 순간 성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8개월 전이라면 진우가 2번째로 큰 돈을 요구하던 시기였다. 그때도 분명히 회사 일이라고 했는데 그럴 리 없어. 진우는 매주 회사 얘기를 하고. 성호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정식 채용이 안 됐나 봐. 근데 너희한테는 말 안 한 모양이더라. 성우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철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진우가 한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뜻이었다. 집에 돌아온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소셜 미디어에서 진우의 계정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호화로운 리조트 수영장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값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는 사진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찍은 고급 음식 사진들이 연달아 올라와 있었다. 가장 최근 사진의 날짜는 바로 어제였다. 이게 뭐야? 성호는 중얼거렸다. 그때 정희가 편의점에서 돌아왔다. 밤새 서 있느라 부은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선 그녀의 모습과 화면 속 아들의 호화로운 생활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성우는 말없이 휴대폰을 정희에게 건넸다.
화면을 본 정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건 뭐예요? 진우가 회사를 8개월 전에 그만뒀대. 정희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내가 우리 삶을 다 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성우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7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조선소에서의 시간. 정희가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영한 분식집. 그리고 아들을 위해 기꺼이 포기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정희가 흐느끼며 물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그의 꿈을 지지해준 것이 실수였을까? 답은 없었다. 다만 차가운 현실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성우는 진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미안해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들로부터 받은 마지막 소식이었다. 석 달 후, 은행에서 최종 통지서가 도착했다.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다. 성우와 정희가 35년 동안 살아온 집. 진우가 어릴 때 뛰어놀던 마당이 있는 집이 낯선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여보, 이사 준비해야겠어요. 정희 목소리는 담담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이사 날, 부부는 30년 넘게 모아온 살림을 정리했다. 진우의 어릴 적 사진들, 상장들, 첫 프로그래밍 수상 트로피까지 모든 것을 박스에 담았다. 정희는 아들의 중학교 졸업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지갑 안에 넣었다. 새로 이사한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다. 월세 45만 원, 보증금 50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다. 35평 아파트에서 살던 부부에게는 턱없이 좁았지만 이제 이것마저 감사해야 할 처지였다. 정희는 여전히 편의점과 청소 일을 병행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사무실 청소를,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성우 역시 건설 현장에서 마기를 계속했다. 62세의 몸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돌아온 정희가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관절염이 심해져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성우는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우리가 벌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정희는 가끔 진우의 소식을 검색했다. 소셜미디어는 비공개로 바뀌었지만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사진들에서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혹시라도 정희가 중얼거렸다. 문 두드리고 들어오면 그래도 난 용서할 거예요. 성우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다. 결국 그들은 부모였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좁은 반지하 방에서 두 노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다. 자식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자신들의 노후와 삶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아들의 어린 시절 웃음을 기억 속에서 붙잡고 있었다.